여러분 제가 드린 그 파일을 잘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내 PC에 로컬 디스크 D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드렸던 애프터 이펙트 교환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1주차를 열어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놨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혹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버전이 조금 낮은 버전에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버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글 파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완성된 파일이 그러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완성된 파일을 하나씩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일차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한글 파일이 열리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걸 보시고 따라서 하셔도 되게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기본 강좌 1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컴포지션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60에 720으로 했고요. 프레임 속도는 3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을 얼마 정도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동영상 파일은 어떤 파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는 어떤 글자로 했으며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작성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동영상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내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 크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 만들어진 완성품이 이렇게 mp4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미리 보기 화면이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작업해야 될 원본 그리고 자, 제가 작성해 놓은 애프터 이펙트 파일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 한글 파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 다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불러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집에서 또는 혼자 해보시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열어서 저와 같이 열어서 보시면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저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보게 되면 텍스트 내용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열어놓고 지금에도 한글 파일을 열어보세요. 다 같이 요거 1일차 내용부터 이렇게 열어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선은 어제 했던 내용 이 사랑하는 범위라고 해서 제가 요거 했었죠. 그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는데 이 사랑하는 범위도 제가 여기 사이즈 720에 480이다 라고 해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까지가 적혀져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범위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사랑하는 범위를 720에 480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어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히 아시죠? 그리고 렌더링은 AVI, 확장자 AVI로 일단 렌더링을 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아웃풋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와져 있죠? AVI로 설정하고 저장하는 사랑하는 범위에 720, 480으로 저장을 해보자. 이때 동영상의 길이를 조정을 할 때는 Alt와 열기, 닫기 버튼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늘은 트랜스폼의 스케일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 스케일과 로테이션, 각도를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이미지는 1주차에 사랑하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 일단 애프터 이펙트 그러면 다 같이 들어가 주시고요.
자, 첫 화면이 열려지게 됐으면 여기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름은 뭐라고 쓴다? 사랑하는 범위 720480 써볼까요? 사랑하는 범위 자 720480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하겠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이름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로 제작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자, 이름을 사랑하는 범위라고 쓰시고 720-480이다 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설정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설정값에 여러분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720-480이 NTSC의 DV였죠. NTSC의 DV를 선택을 해주시면 폭이 720-480이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요 사이즈를 제작을 한다 안 한다? 별로 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AV 확장자를 가지고 70480으로 제작을 하고자 원했을 시에는 이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여기는 미리 보기라고 해서 되어져 있죠. 여기는 우선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냥 전체라고 해서 놔볼까요? 여러분이 전체로 놓으시고 지속 시간은 자, 10초로 그대로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속 시간은 10초. 배경색은 그대로 검정색으로 놓고 되셨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진 컴포지션이 이와 같이 이쪽 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 크기 변화 먼저 주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해야 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컨트롤 I 키였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I 눌러주시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오시게 되는데 이 이미지들은 애프터 이펙트 교환 1주차에 사랑하는 범위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교환의 1주차에 사랑하는 범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들어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미지 한 장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 장에서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이었죠? 그러면 모든 전체의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 자, 음악까지 같이 가져오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음악도 클릭.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선택이 된 거예요. 됐죠? 여러분도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컴포지션으로 만들기라고 있는데 얘는 체크하지 말고 왜? 컴포지션을 이미 우리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체크가 해제된 채로 가져오기 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 이쪽 창에 이와 같이 쭉 만들어져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작업할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작업할 자료를 이쪽 아래로 끌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타임라인에 레이어 상태로 가져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럴 때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이미지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하나만 맨 위에 거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 이쪽으로 끌어오시든지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이렇게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자, 클릭하고 끌어서 가져와 봅니다. 우선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영상이 만들어져서 들어오지요. 되셨나요? 나머지 이미지도 자,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부터 마지막 여기 있는 이미지까지를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해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선택을 하고 끌어서 자, 아래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이미지가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졌죠.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만 가져오는 방법, 여러 개를 가져오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선택이 되셨나요? 지금 현재 이미지를 보니까 이 이미지가
촬영된 이미지의 크기하고 동일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약간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여러분이 이미지를 조절을 해서 영상의 사이즈에 비슷하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를 이 레이어를 선택한 채 여기 있는 확장 모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확장 모드를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변형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 이 변형을 또한 확장을 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서 비율이다 라고 해서 나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율, 크기 조절이죠. 지금 현재는 100%로 되어져 있네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천천히 줄여 보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자, 여기 전체는 4분의 1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를 미리 보기 창에 나와 있는 얘는 4분의 1로 조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자, 박스가 나오면서 이쪽에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박스가 현재 이미지 사이즈 크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 조절점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그러면 조절점에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지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이 얘가 정확하게 잘 줄고 있는지 어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밑에 있는 여기 레이어들의 눈, 여기 보시면 자, 레이어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 아이콘 찾으셨나요? 자, 아래 하위에 있는 눈들을 다 꺼봅니다. 자, 눈에다가 놓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다 꺼보세요. 눈을 다 꺼보시고 자, 맨 위에 있는 눈은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은 다 끄셔보세요. 요거 맨 위에 있는 것을 껐다 켰다 해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요 이미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나머지는 다 껐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다시 1번에 있는 얘를 선택한 채 이미지의 사이즈가 뭐였어요? 비율이었죠. 비율 다시 나타나게 하고 이 비율 값을 이렇게 크게도 작게도 다시 조정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했을 때가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퍼센트? 약 80% 정도로 크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80%. 즉 여기 비율이다 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80이다 라고 조정을 써보세요. 앞에를 80. 그러면 뒤에 부분은 똑같이 80이 아닌 숫자가 얼마로 나왔어요? 69.5. 앞에를 80을 쓰면 뒤에는 69.5 이렇게 나오는데 다 틀려요, 각각. 왜냐면 찍어진 사진의 크기가 원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이 값은 앞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고리, 연결고리. 보여요? 이 연결고리가 눌러져 있는 상태는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유지된 채, 이렇게 유지된 채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제로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춰버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링크 고리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축 값과 Y축 값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서 비율이 유지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임으로 크기를 바꿀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비율이 유지된 채 이 앞에를 전부 다 80으로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더라. 또는 임으로 하는 방법도 방금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명령어가 선택이 되면 또는 여기가 여러분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조절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임으로 조절점이 나왔을 때 크기 변화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비율 값을 그대로 여러분이 나머지에도 적용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 밑에 있는 하위에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비율을 선택을 하신 채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복사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두 번째 거에다가 컨트롤 V를 눌렀는데 여러분 확인하기 좋게 여기 위에 있는 눈은 꺼주시고요. 맨 위에 있는 눈은 꺼주시고 두 번째 이미지의 눈만 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한 채 컨트롤 V 하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에 바로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봐가면서 하셔도 되고, 자, 이제 변화되는 걸 알았으니까 보지 않고도 세 번째 이미지에서부터 마지막 이미지를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눈은 그냥 꺼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해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모든 이미지의 크기가 조정이 됐어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눈을 끄고 세 번째 눈을 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이미지에 요 확대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변형이 나오게 되는데 변형에 자, 비율을 확인을 해보세요. 어때요? 다 80으로 바뀌어졌죠?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네 번째 것 비율도 자, 변형이 나올 때 확인해서 비율을 보세요. 80으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하나를 바꿔놓고 똑같이 변형을 하고자 원했을 때는 원하는 곳에서 컨트롤 C 원본에서 나머지 4본에 컨트롤 V는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U 어제 배우셨죠?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여기가 A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U 자, 열려져 있는 것을 전부 다 U 선택을 하셔서 이와 같이 닫아주시게 되면 또는 전체 선택을 하셔서 U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일단 레이어를 닫았어요. 제가 레이어를 자꾸 열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선 자꾸 닫으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꾸 열려져 있으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명령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왜? 화면은 작은데 열려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꾸 닫아주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8개를 스케일을 여러분이 조정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스케일 값을. 자, 이거를 여러분이 2초로 자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2초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르는 명령어가 뭐였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닫기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닫기 버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렇게를 닫기 버튼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초 지점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달려져 나갔죠. 어제 했던 내용이니까 여기는 좀 쉽죠, 여러분. 요렇게 해서 자, 요 이미지를 잘라서 준비 작업을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어제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이거를 여러분이 일률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자동으로 배치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때 위에서부터 아래가 나오기를 이렇게 나오게끔 진행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맨 위에 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클릭.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맨 아래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현재 요렇게가 순서가 됐죠. 요렇게 잡혔을 때가 요런 식으로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20프레임씩 겹치게 해서 스무스하게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제는 메뉴를 통해서 했었죠. 애니메이션에 여기 있는 키프레임 도우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메뉴 방식에 의해서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키프레임 도우미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찾으셨어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키프레임 도우미 여기에서 시퀀스 레이어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키프레임 도우미의 시퀀스 레이어 요렇게요.
그러면 겹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지속시간을 얼마를 주겠습니까? 겹치기의 지속시간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20프레임 정도, 지금 현재에는 20프레임 정도가 적당하니까 요렇게 해주시고, 전환 모드 부분에서는 자, 무엇으로 전환이 되게 할 겁니까? 이 전환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에서 전환 효과 배웠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는 자동으로 해주겠다. 무엇만? 디졸브라는 것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앞쪽, 뒤쪽 크로스 디졸브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앞쪽 및 뒤쪽 레이어에 크로스 디졸브를 적용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바로 이렇게 이미지가 디졸브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다가 자, 음악을 넣어서 자, 음악까지 같이 만들어 봤죠. 여러분이 따라서 여러분이 음악을 여기에다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F2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F2키를 누를 때 이 상태에서, 즉 현재 커서가 이 타임라인에 있을 때 F2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전체 선택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F2키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클릭을 한번 하시게 되면 해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다. 만약에 이때 마찬가지로 F2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선택 해제가 됩니다. 즉 여기서도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 이쪽에서도 선택 해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선택 해제를 해주시고 이 음악 파일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자, 끌어서 밑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거요. 키보드에 있는 요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이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가져오지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음악 파일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또한 눌러보면 음악이 들리면서 이거 저는 안 들리는데요. 그럼 숫자 여러분 0번 키를 눌러주세요. 되셨어요? 여러분 거 들어봅니다. 자, 저는 일시적으로 조금만 나오게끔 해봤어요. 어때요? 잘 들리고 있나요? 자, 얘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들리면 렌더링 했을 때 원본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MP4든 AV든 동영상으로 만든 거에도 음악이 잘 나와야 되죠. 따라서 자, 얘를 렌더링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여러분이 어제는 어디서 했었냐면 제가 이 컴포지션에서 했었죠. 컴포지션에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요렇게 가셔도 되고 요렇게 가셔도 되고 또는 파일에서 제가 어제 또 내보내기라는 것을 통해서도 해봤죠. 요렇게 가셔도 똑같습니다.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요렇게 가셔서 자, 내보내기에 가보시면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내보내기에 렌더링 추가하기라는 이 첫 번째 내용과 그 다음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했죠. 자,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되지만 1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MP4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MP4를 가지고 여러분이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하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선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라고 해서 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는데 자, 요걸 누르실 때에는 항상 제가 뭘 먼저 선택하고 가세요 라고 했냐면 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선택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자, 내보내기 하고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렌더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렌더링 설정 값은 어떻게 하고 출력 모듈은 어떻게 하고 출력 위치는 어디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여기 렌더링 설정은 거의 이제 손대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 한 번만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 출력 모듈하고 여기 출력 위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모듈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창에서 여기 있는 형식을 우리는 지금 720-480으로 확장자 AVI로 저장을 해봅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식을 AVI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오디오 출력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오디오 출력이 체크가 되어져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죠. 네, 여기 오디오 부분이 꺼져 있으면 오디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출력 위치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사랑하는 범위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걸 클릭을 하라는 얘기예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창이 떠요.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할 건지. 어제 여러분이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 모나코 몬도를 선택을 해놨죠.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해 놓으면 굳이 여러 번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겠더라. 바뀌어져 있을 확률이 있죠.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확인하라고 하는 거고, 자, 이름 그대로 들어갔으면 여기 저장하기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렌더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렌더링이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렌더가 되죠. 렌더링이 끝나면 이와 같은 소리와 함께 자, 알림음이 울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확인을 해봅니다. 자, 내 PC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D 드라이브에 그쵸, 자기 이름. 자,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범위다 라고 해서 AVI 확장자 만들어졌죠. 좋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더블 클릭해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잘 만들어졌죠. 잘 만들어졌네요. 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렌더링 대기열에는 말 그대로 렌더링 할 내용을 대기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이제는 우리는 렌더링이 끝났으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만 닫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범위는 닫지 마세요. 요 상태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글을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제일 제목으로 사랑하는 범위라고 제목을 타이틀을 하나를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수로 8장밖에 안 되니까 자, 한 장 한 장에 여러분이 거기다가 코멘트를 하나를 달아주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장에 한 장 한 장에 자막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게 타이틀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맨 위에 보시면 T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여기 있는 T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얘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쪽 창으로 오셔서 이쪽 창에 자, 거기 가운데 부분에다 놓고 클릭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커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깜빡이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커서만 나와 있는 상태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이구 오. 자, 여기에다가 사랑하는 범위 이렇게 써봅니다. 한글로 넣고 써야 되겠죠? 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글을 하나를 써봤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범위다 라고 해서 글을 썼더니
자, 이쪽 창의 밑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레이어 하나가 만들어졌죠. 텍스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 앞에가 뭐라고 나와요? T라고 나옵니다. T. 이거는 텍스트 레이어예요. 레이어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죠. 텍스트 레이어가. 그랬을 때, 자, 요거를 여러분이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커서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 똑같아요. 블럭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이렇게 커서를 블럭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자, 옆에 창에 보시면 이와 같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 찾으셨어요? 이 문자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 자, 글자체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 줄간이나 자간 같은 거를 조정하실 수도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진하게 쓰고자 원했을 때는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우선은 자, 다 여러분이 해보시는 것보다는 여기 글자체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체를 자, 뚱뚱한 글자체로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보세요. 뚱뚱한 글자체로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에 자, 여기 있는 글자의 색깔의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글자의 색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자, 글자의 색깔도 한번 여러분 바꿔봅니다. 글자의 색도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키워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색깔 바꿔보셨어요? 글자 폰트 바꾸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바꾸는 것도 아시겠죠? 좋아요. 밑에 진하게 한 번만 눌러보실까요? 이게 지금 현재 진한 글자체를 선택을 했지만 더 진해지죠? 진하게를 했을 때 진하게의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단락이다 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죠? 여기에 여기 가운데 정렬이라고 요거 버튼 보여요? 네,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가운데가 아니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자, 가운데 버튼. 왼쪽 버튼으로 다시 가져다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글자에 자, 중심으로 놓을 건지 왼쪽에서부터 놓을 건지 가운데다 놓을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 화면 상태에서 이 화면에서 이 글씨가 자, 요게 한 가운데로 요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정렬 버튼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글자를 기준점을 가운데다 놓겠느냐, 왼쪽에 놓겠느냐, 오른쪽에 놓겠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하고 싶은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정렬 버튼이 같이 나와 있었잖아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자, 정렬이라고 따로 안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여기 창에 가보시면 창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여러분. 창에 가보시면 맞춤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어요. 여기 보면 맞춤. 찾으셨나요? 자, 창에 맞춤을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맞춤이다 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맞춤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가운데 정렬과 여기 있는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 한번 누르고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요. 요렇게 눌러주시고 요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원하는 대로 한 가운데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맞춤이 이 컴포지션에 그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컴포지션에 가운데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서 맞춤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거 맞춤 꺼냈다가 또 텍스트에 문자 꺼냈다가 요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우리는 작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표준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기본값으로 바꿔봅니다. 자, 다 같이 기본값으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쪽 창에 보시면 자, 메뉴가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미리 보기 창, 효과 창, 맞춤 창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뭘로? 문자도 나오게 되고요. 자, 라이브러리가 활성되어져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패널을 닫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없어지고 밑에 있는 문자가 크게 여러분한테 쓸 수 있게끔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맞춤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바로 맞춤으로 클릭을 해보면 바로 맞춤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시 문자로 가볼까요? 그럼 문자 클릭. 라이브러리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일단 닫았으니까 맞춤 클릭. 또 효과 클릭. 미리 보기 클릭 닫기. 오디오 클릭 닫기. 정보 클릭 닫기.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의 개념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작업을 하고 싶다면 기본값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표준으로 저는 작업을 했다가 그러면 기본값으로 바꿔서 여러분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패널은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글을 여러분이 많이 쓸 거니까 제가 이때 기본값으로 오늘은 바꿔놓고 이쪽 창에서 빠르게 문자라든지 맞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텍스트 하나 썼죠, 우선. 그러면 자, 얘를 요렇게 타임 인디케이터를 뒤로 놓고 이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 요 시점에서는 자, 이 사랑하는 범이라는 글씨가 없어지고 다른 글씨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글씨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아 보시냐면 1에 15 프레임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지점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놔보세요. 자, 1에 15 지점에다가 1에 15 지점까지만 사랑하는 범위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그쵸? 사랑하는 범위라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자,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기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Alt 닫기. Alt 닫기였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1에 15초만큼의 길이로 바뀌어졌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그런 다음에 자, 1에 15초가 지나가는 2초 지점대에서부터 자, 2초 지점대에서부터 자, 여기 3초까지는 자, 얘한테 이렇게 밑에다가 아래 부분에다가 살짝 글씨만 우선은 글씨만입니다. 글씨만 여기에다가 써주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고양이를 키울 때 집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집사야 나 잠 온다 이렇게 그냥 써보죠. 싸가지 없는 고양이네요. 범이가 약간 쾌활한 주인 닮아갖고 쾌활한 고양이에요. 그래서 싸가지가 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집사야 나 잘난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텍스트 T를 또 한번 눌러서 그죠? 텍스트 T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놓고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클릭. 그러면 원하는 지점에 바로 얘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항상 가져다 놓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듀레이션 값에 맞춰서 길이 값에 맞춰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얘는요. 애프터 이펙트는. 타임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2초에다 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한 거예요. 틀려요. 프리미어 프로하고는 약간씩. 어쨌든 커서를 놨으면 자, 아까 같이 써봐요. 집사야 나 잠 온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블럭을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글자를 좀 작게 써야 되겠죠? 얘는 여기 맞춤 문자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쵸? 옆에 문자. 왜? 이 문자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크기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문자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 패널이 열리게 되죠. 되셨어요? 자, 이 문자 패널에서 보시면서 일단 글자 크기를 조금 이렇게 줄여보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도 바꿔보세요. 자, 글자체도 바꿉니다. 이번에는 조금 작은 글자체로 바꿔주시고 진하게도 꺼주시고. 그러면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요. 얘 글자의 위치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요게 선택 모드 툴입니다. 여기 보여요? 자,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요거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게 셀렉션 툴, 선택 도구 툴이에요. 지금은 텍스트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 파래.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항상 하셔야 돼요. 글이 다 편집이 끝났으면 항상 여기로 먼저 오셔야 됩니다. 단축키는 V예요. 똑같아요. 자, 우리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제가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선택 모드 툴로 가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입력을 하든지 했어. 그럴 때는 항상 커서를 선택 모드 툴로 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뭔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막 클릭하는 게 있죠. 그러면 텍스트가 만약에 되어 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무데나 막 클릭 하잖아요. 우리 하다 보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텍스트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편집도 못하게 되고 레이어가 많이 생겼는데 그걸 여러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생겼는지 어떻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뭔가가 끝나고 나면 선택 모드 툴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로 가져오고 놓고 싶을 때는 제가 어디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 맞춤을 클릭하라고 한 거고, 임으로, 지금은 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고자 원했을 때는 선택 모드 툴을 선택한 채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초에서 3초만 나타나게 하자라고 했죠. 얘는요. 따라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예요. 자, 집사야, 나 잠 온다.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죠? 이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앞에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눌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쵸? 요렇게 열기 버튼이었죠. 열기. 그래서 열기,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열기. 그러면 앞에가 잘려져 나갔죠. 자, 3초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고, 자, 뒷부분을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Alt, 닫기, 이렇게. 자, 뒷부분을 자를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무슨 키? 닫기. 요걸 눌러주시면 되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2초에서 3초에다가 해당하는 부분에는 집사야, 나 잠 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이해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앞기, Alt, 닫기. 선택된 상태에서. 이 집사야 나 잠 온다가 선택된 상태에서. 됐죠? 이렇게. 어때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니까 이해도 되고 쉽죠? 이제. 자, 다시 합니다. 이제 3초 15프레임에서부터는 자, 3초 15프레임에서부터는 이미지가 조금 바뀌어지는 4초 15프레임에다 저는 놔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4초 15프레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건너뛰었어요, 제가. 자, 4초 15프레임에서부터 5초 15프레임까지 이 여기 구간에는 자, 다음 영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나랑 놀아줘. 집사야, 나랑 놀아줘.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집사가 만만하죠. 집사야, 나랑 놀아줘.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재밌는 글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저는 멘트를 못한다고 했죠. 멘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쓰는 방식을 저하고 같이 익히고 여러분이 재미난 멘트를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나랑 놀아줘에 해당하는 애교를 붙이기 위해서 앞에다가 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수문자 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다시 글씨를 쓸 때는 항상 어디로 간다? 텍스트 T로 간다. 그래서 T를 눌러주시고 자, 이쪽 화면으로 오셔서 클릭. 됐죠? 클릭한 다음 자,
여기다 하트를 쓰기 위해서는 미음 누르고 한자키입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오게 되죠? 확장 모드 여기 이거. 확장 모드를 눌러보시면 자, 미음 누르고 바로 한자키를 눌러야지만 돼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자, 이 확장 모드 눌러서 하트 찾으세요. 금방 나오죠? 이 하트 눌러주시고 됐죠? 여러분 여기도 많이 써봐서 아시죠? 자, 집사야 뭐라고 쓴다라고 했죠? 집사야 놀아줘. 자, 되셨으면 여기 있는 것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블럭 지정을 하신 다음에 아까 했던 글자체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 글자의 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간까지 하나만 더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체를 바꿔주시고 글자의 색깔을 바꿔주시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 크기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버튼 자, 요거 클릭해봐요.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뭐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마이너스 50 정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지요. 자간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간까지 여러분이 요거 자간까지 같이 여러분이 선택을 해 보셨어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선택 도구 툴로 옮겨 주시라고 했죠? 선택 도구 V를 눌러서 얘를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놔보도록 하죠. 이렇게 위에다가. 되셨나요? 자, 얘가 표현되는 영역은 4의 15에서 5의 15까지다 라고 했죠? 따라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선택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Alt 누르고 여기 Alt 누르고 열기. 자, 5의 15초에서 Alt 누르고 닫기. 여기까지.